안녕하세요. 소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리 소나무 여러분들께서는 인생에서 운이라는 요소가 얼마나 큰 부분을 차지하는지 알고 계실 겁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도 운을 잘못 만나면 나락에 빠지기도 하고, 아무리 못난 사람도 운의 흐름을 타면 큰 성공을 거두기도 합니다. 흔히들 운이라는 걸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늘의 뜻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하지만 운은 그저 기다리는 자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운의 때를 알고 준비를 해야 그 운의 흐름을 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운이 오는 강력한 신호를 알려주고 그 흐름을 타는 법 또한 말해줍니다. 운명이 건네는 호의, favor. 이 책은 우리나라 상위 0.01%가 찾는 행운의 마스터 이서윤이 수십 년 동안 10만 건의 사례를 분석해 운의 비밀을 알려주는데요. 6명의 남녀가 이 마스터가 이끄는 비밀 모임에 초대받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나도 마치 이 모임에 참석한 것처럼 푹 빠져서 운의 비밀을 듣게 됩니다. 오늘은 이 책의 핵심적인 부분을 간추려서 읽어드리고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해지시면 책을 일독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마침 소나무 여러분들을 위해 책을 나눠드리는 이벤트도 준비했습니다. 고정 댓글 링크로 카페에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카페와 SNS에 책의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에 한해서 5분께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운도 함께 성장하는 비결, 운명이 건네는 호의, favor, 함께 읽어보시죠. 운명이 건네는 호의. 호정이 차분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선생님, 저는 지금까지 운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었나 봐요. 지금까지 행운은 항상 저만 비껴가는 것 같았거든요. 반대로 불운은 저한테만 몰려오는 것 같았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저는 운이 좋지 않은 편이라고 생각했어요. 호정은 말을 이어갔다. 그러면서도 언제 올지도 모르는 행운만을 간절하게 기다렸어요. 그런데 선생님 말씀을 듣고 나니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건 제가 운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네요. 진심 어린 눈빛으로 호정과 눈을 맞추며 그녀의 말을 귀 기울여 듣던 서윤이 좋은 에너지를 실어보내듯 단어 하나하나에 힘을 주어 말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은 행운이 자신을 비껴간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운명은 호정님에게 호의를 건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호정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반문했다. 네? 호의라고요? 서윤이 은은한 미소를 띤 채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네, 맞아요. 운명의 호의. favor라고 하죠. 보통 좋지 않아 보이는 일이 생겼거나 위기가 찾아올 것 같은 작은 조짐이 있을 때 우리는 스스로 불운의 시나리오를 쓰곤 해요. 이전에 좋지 않았던 경험을 떠올리며 불행한 일이 생길 거라고 예단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그 순간에도 운명은 우리에게 호의를 건네고 있어요. 순간 갤러리 안의 공기가 바뀌는 것 같았다. 서윤의 답변을 들은 사람들 얼굴에 저마다의 색깔로 밝은 빛이 감돌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운명이 호의를 건네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알은 믿음과는 다르죠. 믿음은 언제든 불신을 동반할 수 있지만 무언가를 깨닫게 되면 이전의 상태로는 돌아가지 않아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한번 알면 다시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요. 호정의 가슴이 따뜻하게 데워지는 것 같았다.
생각만 해도 든든하다. 그것도 모르고 나는 매일 아등바등 살고 있었네. 설레임으로 일렁이는 사람들의 얼굴을 살펴본 뒤 서윤이 다시 단호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단, 우리가 페이버에 대해 생각해야 하는 시기는 바로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때예요. 사람들이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일이 잘 풀린다 싶을 때는 오히려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옳아요. 자칫 자만해지거나 미래에 대해 지나친 기대를 품는 등 함정에 빠질 수 있으니까요. 공감 간다는 표정으로 상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돌아보니 제가 첫 게임에서 성공했을 때도 좀 기고만장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해도 운이 따라줄 것만 같았죠. 그래서 처음에 통했다고 생각한 성공 공식을 그대로 두 번째 게임에 적용했는데 결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씁쓸한 표정으로 머리를 극적이는 상우에게 서윤이 따뜻한 미소를 보냈다. 네, 페이버에 대해 제대로 응답하려면 각각의 부정적 감정이 뜻하는 것을 알아야 해요. 이런 감정은 운을 활용하는 데 있어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거든요. 이번 모임에서는 그 중에서도 한 가지 감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에요. 페이버의 관점. 잠시 기분 좋은 침묵이 공간을 가득 채웠다. 사람들은 각자 서윤의 말을 곱씹으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때 무언가 떠올랐다는 듯 인재가 손을 들고 질문을 했다. 듣다 보니 운명이 건네는 호의와 운을 활용한다는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서윤이 예의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네, 보다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운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측면에서 그 두 가지는 서로 통하죠. 아, 관점이 중요하다는 것은 평소에 잘 알고 있었지만 정작 운에 대해 제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인재의 말에 사람들도 동의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서윤이 참석자들의 얼굴을 잠시 둘러본 뒤 보다 단단한 어조로 말했다. 올바른 관점을 갖는다는 것은 자신의 운을 활용하는 데 있어 중요한 출발점이 돼요.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페이버의 관점이에요. 좋지 않은 운을 만나도 그 뒤에 운명이 건네는 호의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활용하겠다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운을 보다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대하는 자세라고도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서윤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다. 페이버의 관점은 운을 수동적으로 보는 것과는 달라요. 수동적인 입장을 택한다면 날이 굳을 때 그저 날씨가 좋아지기만을 기다리는 것 말고는 별다른 방법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아, 그러네요. 그것은 좋은 운이 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기만 하는 거네요. 제 주변에도 그런 시각으로 운을 보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재현이 답하자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수동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자신의 운을 활용하고 그 흐름을 타면서 성장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의 손에 있는 좋은 것들을 부러워하며 시간만 보내게 될 수 있어요. 듣고 있던 재현이 한숨을 푹 쉬며 말했다. 아, 그러고 보니 돌아가신 저희 외삼촌이 생각나요. 젊은 시절부터 온갖 사업을 한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친척들에게 계속 돈을 빌렸어요. 그리고 사업에 실패할 때마다 같은 말만 반복했죠. 그저 운이 나빴을 뿐이라고. 좋은 운이 오기만 하면 다 해결될 거라고요. 결국 좋은 날은 영원히 오지 않은 채 객지에서 돌아가셨지만요. 비슷한 사례가 생각났다는 듯 산도 입을 열었다. 독립영화에 출연할 때 알던 후배들 중에도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본인에게 기회가 오지 않는 것을 무조건 운 탓으로 돌리더라고요. 잘 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들은 운만 좋았을 뿐이라고 하면서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며 지혁은 골똘히 생각에 잠겼다. 생각해보니 나도 지금껏 운을 수동적으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관점을 바꾸면 되는 것 아닌가? 남들이 목 빠지게 좋은 운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때 나는 그 대열에서 빠져나오는 거야. 페이버의 관점을 택하고 한 발 앞으로 나가 내게 주어진 운을 제대로 활용하는 거지. 마치 섬광 같은 깨달음이 지역의 뇌리를 가로질렀다.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그때까지 지혁은 주로 듣기만 했으나 더 이상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판단이 들었다. 그는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마음먹고 자세를 똑바로 고쳐 앉았다. 운과 함께 성장하는 존재. 서유는 참석자들을 가볍게 한번 둘러보고는 차분한 어조로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다. 페이버의 관점으로 운을 대한다면 우리는 운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존재예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운을 활용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더 나은 나가 될 수 있죠. 어느새 참석자들은 그녀의 이야기에 빠져들고 있었다. 우리가 운명이 건네는 호의에 대해 인식한다면 좋은 운과 나쁜 운이란 더 이상 없다고 생각해요. 단지 성장하는 운과 성숙을 위한 운만이 있을 뿐이에요. 서윤이 하는 말은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집중하면서 듣던 재현이 저도 모르게 말했다. 결국 좋지 않은 운도 성숙을 위한 밑거름으로 쓸 수 있다는 의미로군요. 서윤이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다른 참석자들도 턱을 괴거나 팔짱을 끼고 서윤의 말을 음미하고 있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 그녀가 다시 입을 열었다. 앞으로 성장과 성숙을 반복하며 나아갈 여러분들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이 여행의 목적지, 그러니까 행운을 얻는 그 찰나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농구 골대에 골이 들어가듯 행운이 들어오는 바로 그 순간만을 기다리면서 현재를 그냥 흘려보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녀는 따뜻하지만 동시에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모두 소중한 순간들로 여겨져야 마땅해요. 지금 배가 고프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생각에만 집중해서 요리하는 과정을 힘들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요. 음식을 만드는 그 자체에서 기쁨을 느끼는 거죠. 즉, 자신 안에서 잠자고 있던 행운을 깨우고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고 점점 더 발전해 나가는 이 여정 자체에서 행복을 느끼셨으면 해요. 서윤의 말을 들은 사람들의 표정이 반짝거리기 시작했다. 호정은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나이가 들면서 남들 시선에 지나치게 얽매이거나 도파민만 쫓기보다 품격 있는 인간으로 무르익어 가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운을 활용하는 법을 배우고 그러면서 원하는 모습에 가까워질 수도 있다니 벌써부터 좀 설렌다. 지역 또한 오랜만에 기분이 고양되는 것을 느꼈다. 관점을 바꾸겠다고 마음먹었을 뿐인데 벌써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것 같네. 늘 소모되거나 이용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채워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게 도대체 얼마만인지. 사람들이 기분 좋은 표정을 짓고 있는 사이 서윤이 미소를 띤 채 다시 입을 열었다. 제가 앞서 부정적인 감정들 중 한 가지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주제가 여러분들이 사전에 보내주신 내용들과 일치했어요. 아, 맞다. 여기 오기 전에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에 대해 메일을 보냈었지? 호정은 저도 모르게 박수를 칠 뻔했다. 대화에 너무 빠져서 메일을 보냈던 것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이다. 도대체 무엇에 대한 것일까?
그녀는 저도 모르게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여기서 그 감정은 운을 활용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되죠. 서윤이 눈을 반짝이며 말을 이어갔다. 그것은 바로 불안이에요. 불안의 정체. 네? 불안이라고요? 의외의 답을 들은 사람들이 당황스러운 듯 반문하며 혼란스러워하는 표정을 지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흐른 뒤 재현이 말문을 열었다. 생각지도 못한 답이 나와서 솔직히 좀 놀랐어요. 불안이 운을 활용하는 열쇠라니.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불안감이 높아질 때마다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려고 일어나 싶어서 더 불안해지곤 했어요. 상우도 동조한다는 듯 고개를 연신 끄덕이며 말했다. 저는 불안이 불면증 같다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불면증이란 게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엎치락 뒤치락하며 잠을 못 자다가 이러다 밤을 새울까 더 불안해지고 결국 그 불안감 때문에 한숨도 못 자게 되는 불안도 비슷한 것 같아요. 재현과 상우의 말을 귀 기울여 듣던 서윤이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자신이 느끼는 부정적 감정에 대해 털어놓는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용기를 내주셔서 모두들 감사해요. 서윤은 사람들을 감싸한 듯 따스한 어조로 말했다. 태어나서 불안이란 것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불안이란 선사시대부터 우리 안에 있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감정이거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사람을 집중시키는 묘한 힘이 실려 있었다. 그리고 사람마다 감정에 대한 감수성도 다르죠. 원래 불안이란 감정 자체에 더 예민한 사람도 있고 평소에 안 그러던 사람도 운이 바뀌는 시기에 불안감을 더 크게 느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운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누구에게나 불안감을 강하게 느끼는 시기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지혁은 서윤의 말을 곱씹으며 생각에 잠겼다. 누구나 불안감이 커지는 시기가 있다. 그런 거면 내가 지금 유독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불안한 시기를 지나고 있을 뿐일지도 몰라. 산 또한 두 손을 맞잡은 채 서윤의 이야기에 자신의 상황을 대입해 보았다. 내가 불안에 예민한 사람일 수도 있겠다. 배우란 일이 아무래도 감정에 더 민감해질 수밖에 없으니. 각자 서윤의 이야기에 자신의 상황을 대입하느라 소리 없이 분주한 가운데 차분하지만 울림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불안할수록 더 간절하게 행운을 원하기도 해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사실 운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도 바로 이 시기예요. 운의 시그널. 선생님, 꼭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강한 불안은 불운을 불러오는 걸까요? 호정이 조심스럽게 질문하자 서윤은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알겠다는 표정으로 호정과 재현을 지그시 응시했다. 그러고는 따뜻한 어조로 대답했다. 불안의 소용돌이에 휩싸일 때 당황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거나 성급하게 눈앞에 보이는 동아줄을 잡아버리는 일도 생기고요. 서윤의 목소리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힘이 있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불안은 나를 해치는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운명이 우리 자신을 일깨우기 위해 준비한 고마운 손길이죠. 잠시 생각할 여유를 준 서윤은 사람들의 표정이 다소 편안해진 것을 확인하고는 다시 입을 열었다. 이번에는 보다 단호한 어조였다. 수많은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불안이 꼭 불운을 불러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상대적으로 강한 불안감이 느껴지거나 지속적으로 이어지면 운의 흐름을 타고 나아가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다시 설명을 이어가기 시작했다. 사실 우리는 불안에 대해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갖고 있어요. 불안을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징조라고 생각하거나 느끼면 안 되는 감정, 아니면 회피하거나 싸워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거죠. 그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스스로의 감정에 대해 두려움을 느낀다는 뜻이에요. 참석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서윤의 말에 공감한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런 고정관념에 갇혀 있다 보면 자신의 감정을 적으로 간주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끊임없이 자기 감정과 싸우다가 완전히 지쳐버리거나 불안의 무게에 눌려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소중한 일상을 놓치게 되기도 하죠. 서윤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단단한 힘이 실려 있었다. 중요한 것은 불안을 운의 시그널로 인식하는 거예요. 불안은 내면의 적이 아니라 운을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신호니까요. 심리학 용어로 말하자면 불안을 리프레이밍 하는 거예요.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서윤의 말을 들으며 지역은 속으로 생각했다. 불안과 운이라 생각지도 못한 조합인데? 불안을 무서워하지 말고 운을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신호로 보란 말이지. 관점을 조금만 바꿔서 보면 불안하다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말인데. 호정은 저도 모르게 숨을 크게 내쉬었다. 목과 어깨를 짓누르고 있던 긴장감에서 벗어나는 것 같았다. 아이 진로, 돈 문제, 인간관계. 항상 이런 것들 때문에 불안했는데 불안이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 그렇게 생각하니까 훨씬 마음이 놓이는데? 불안은 행동하라는 신호. 호정은 서윤을 보며 자신의 의견을 말했다. 저는 선생님이 이전 책에서 알려주신 내용이 떠올라요. 감정이 현실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진 귀중한 에너지라고 하셨잖아요. 말씀을 듣고 보니 불안도 저에게 유익한 에너지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이상 불안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서윤 또한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제가 불안을 운의 시그널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불안한 감정이 든다는 것은 눈앞에 초록 신호등이 켜진 것뿐이에요. 이 신호등은 우리가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길을 건너도록 도와주죠. 서윤의 목소리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힘이 있었다. 우리는 그저 한 발씩 앞으로 걸어나가면 돼요. 그렇게 발자국을 옮기다 보면 어느새 길을 건너간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해 불안은 지금 행동하라는 신호예요. 그녀의 말을 들은 산이 입을 열었다. 사실 저도 불안해질 때마다 해결책을 찾고 싶어서 책이나 유튜브를 찾아봤는데요. 불안을 열정으로 바꿔라. 스트레스도 힘이다. 그런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들을 실천해봤는데 오히려 불안이 더 심해졌어요. 산의 말을 들은 재현이 공감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한마디를 보탰다. 저도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큰 실수를 해서 징계를 받을 뻔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너무 불안해져서 주변에 조언을 구했더니 일 외에 다른 활동에 집중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행도 가고 동호회 활동도 해봤는데 마음만 더 조급해졌어요. 산과 재현의 이야기를 들은 서윤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산님과 재현님 두 분 다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자신에게 맞지 않는 방법을 사용했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아, 저한테 맞지 않은 방법이었다고요?
재현이 묻자 서윤이 짧지만 힘있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불안을 신호로 인식하고 나아갈 때 그에 맞는 전략은 사람에 따라 달라요. 그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이때 핵심은 자신이 어떤 유형인지 알고 그에 맞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운을 잘 활용할 수 있게 되거든요. A 유형이란 서윤의 말을 듣고 있던 참석자들의 눈빛이 반짝였다. 말씀드렸듯 불안에 대응하는 전략에 따라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요. 먼저 A 유형을 살펴볼게요. 여기서 A는 액션을 뜻해요. A 유형에 맞는 행동 전략은 불안을 연료로 삼아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적절한 불안은 이들에게 집중도와 효율성을 끌어올려주는 원동력이 되어주죠. 서윤은 부드럽게 말했다. 오늘 처음 봤는데도 그녀의 눈빛은 보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힘이 있었다. 학교 다닐 때 벼락치기에 강하고 시험 전날만 되면 유독 집중해서 공부하는 친구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A 유형이에요. 문제를 해결하고 일을 진전시키는데 불안이 도움이 되는 타입이죠. 이들에게 불안은 일의 능률을 높여주는 촉매가 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서윤의 설명을 듣던 재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배시시 미소를 지었다. 이건 완전히 내 얘기잖아? 시험 전날만 되면 밤새우며 공부하는 나를 보고 친구들이 벼락치기의 여왕이라고 했지. 실제로 시험 시간이 다가올수록 집중이 더 잘 되긴 했어. 중간고사 당일 아침에 사회노트 한 권을 다 외운 적도 있으니까. 재현이 예전의 기억을 떠올리는 동안 서윤은 설명을 이어갔다. A 유형에게 불안이란 행운을 향해 가는데 꼭 필요한 자원이 될 수 있어요. 가령 여러분이 과일 가게를 하고 있다고 해볼게요. 다른 사람들보다 매출을 몇 배 더 올리는 직원이 있어요. 단골 손님도 많이 확보했고요. 그런데 이 사람을 대하기가 조금 불편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윤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상우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판매량이 그렇게 높다면 당연히 그 직원과 함께 가야죠. 정답이에요. A 유형에게 불안은 이런 의미예요. 당장 편안하게 느껴지지는 않지만 위기에서 탈출하거나 더 나은 내일을 향해 가는데 중요한 자원이 되는 그런 존재죠. 이야기를 듣는 동안 호정의 머릿속에는 그동안 진료한 환자들의 차트가 촤라락 소리를 내며 돌아갔다. 생각해보니 유독 불안해하던 환자들 가운데 어느 순간부터 적극적이고 맹렬하게 병과 싸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 중 상당수가 좋은 예후를 보였고요. 그때는 다 천운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 이해가 갑니다. 지역도 신림동에서 한창 고시 공부에 매진하던 때의 기억을 떠올렸다. 저는 2년 만에 사법고시를 패스한 형이 떠오릅니다. 매일 아침 7시에 도서관에 나와 저녁 11시까지 엄청나게 달리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집안이 어려워서 부모님께 딱 2년만 시험을 준비하겠다고 했답니다. 떨어지면 바로 군대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1분 1초를 아껴가며 몰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지역의 이야기를 듣고 난 재현이 털털하게 웃으며 입을 열었다.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스탠포드 공대는 경쟁이 정말 살벌하죠. 박사 과정에서 탈락할지도 모른다는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자살하는 학생들이 나올 정도니까요. 그때 제가 쓴 방법은 하나였어요. 불안해지지 않을 때까지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안 풀리는 문제 하나를 놓고 며칠을 밤새워가며 고민한 적도 많았어요. 예전 일을 회상하다 보니 그때의 감정이 되살아났는지 재현의 톤이 살짝 올라가며 목소리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불안할 때마다 힘을 내서 앞으로 한 발짝씩 나아가 보니
결과적으로 남들보다 일찍 박사 학위를 따게 되었어요. 졸업 후에 좋은 기회들도 많이 찾아왔고요. 생각해보니 불안하지 않았다면 그렇게까지 열심히 달리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비유형이란 재현의 고백 아닌 고백이 참석자들 사이에 작은 반향을 일으켰다. 묵묵히 듣고만 있던 산이 조용히 손을 들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약간 다른 유형 같습니다. 최근에 뭐랄까 슬럼프였는데요. 그 시작이 된 것이 몇 년 전 영화 범죄의 세계였습니다. 경쟁작이 저예산 영화라 방심했는데 흥행에서 완전히 밀렸거든요. 목이 마른 듯 산은 테이블 위에 놓인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이야기를 이어갔다. 사실 한 번도 어디 가서 말한 적이 없는데 다음 작품에서 만회하지 않으면 그대로 고꾸라질 것 같았어요. 마침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블록버스터 영화에 출연 제안이 들어왔죠. 솔직히 시나리오가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제작비가 많이 들어간 영화니까 기본은 할 거라고 믿었는데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 영화가 폭삭 망해버렸어요. 수염이 까칠하게 난 턱을 쓰다듬으며 산은 머쓱한 너털 웃음을 지었다. 한편 지혁은 몸을 살짝 뒤로 뺀 채 의외라는 표정으로 참석자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다들 생각보다 엄청 솔직하잖아. 검사로서 늘 무언가를 숨기려는 사람들만 만나본 그에게는 이 모든 광경이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나름대로 사회적 위치가 있는 사람들이 처음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솔직해지기도 쉽지 않은 일인데 이게 바로 이서윤 선생의 힘인가? 지혁은 문득 서윤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졌다.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처음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그는 호기심 어린 눈길로 서윤을 관찰했다. 산님, 경험을 나눠주셔서 감사해요. 서윤이 부드럽게 답하며 미소를 지었다. 이런 경우에는 밸런스를 뜻하는 비유형에 대해 설명드리는 게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결론부터 말하면 불안이 찾아올 때 비유형은 감정을 관리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주어진 행운을 순탄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불안이 일상의 균형을 깨뜨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순간 지혁의 머릿속을 뭔가가 치고 지나가는 것 같았다. 아, A 유형과는 대처 방식이 많이 다르네요. A 유형은 마치 불안해지게 만드는 원인 자체를 향해 달려나간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비유형에게도 시험 전날 벼락치기 하는 상황이 왔다고 가정해보죠. 시험 범위를 살펴볼 때부터 이걸 다 해낼 수 있을까? 다 못하고 시험을 망치면 어쩌지? 하는 걱정 속에 불안감이 밀려올 거예요. 그러다가 문제를 몇 개 틀리기라도 하면 더 불안해지면서 책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겠죠. 재현이 무언가 생각났다는 듯 손을 탁 치며 답했다. 그러고 보니 고등학교 때 친한 친구도 그랬어요. 전교 최상위권 성적이었는데 딱 한 번 독감에 걸려서 몇몇 과목을 미리 공부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 전날 그 과목을 벼락치기로 했다는데 전교 등수가 무려 50등 가까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때 산이 다시 손을 들더니 물었다. 아까 비유형에 대해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감정을 관리한다는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조금 더 자세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의 정중한 부탁에 서윤이 살짝 고개를 끄덕이고는 대답했다. 비유형의 경우 불안이 찾아오면 먼저 일상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에 집중해야 해요. 지금 이 순간에 초점을 맞추고 자신 앞에 놓인 일에 집중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산을 비롯한 사람들은 서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섣부르게 결정을 내리거나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을 하는 것은 되도록 지양하시고요. 대신 운동이나 명상처럼 불안을 잊고
잠시 몰두할 수 있는 활동에 하루 30분 정도만 할애하시기를 추천드려요. 덧붙이자면 그 이상의 시간을 쓰시는 것도 그리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서윤의 어조는 일행을 따스하게 아우르는 듯 했다. 그리고 평소 습관대로 생활 속의 작은 루틴을 지켜가는 것을 목표로 삼으세요. 일상생활을 잘 영위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니까요. 서윤의 말을 뒷받침하듯 호정이 이어서 말했다. 맞아요. 저도 사실 많이 불안할 때는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거든요. 밥을 제때 챙겨 먹는 것조차도 버겁게 느껴지고요. 비유형인 분들이 불안을 다스리기 위해 효과를 본 실천법 하나를 소개해 볼게요. 지금 만약 중요한 시험에 대비를 하고 있다면 실제와 동일한 스케줄로 매주 모의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 집에서 보던 것을 시험장과 비슷한 환경에서 보는 등 차차 실전과 비슷한 환경에 맞춰가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서윤의 말을 들은 인재도 뭔가 생각났다는 듯 답했다. 그러고 보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펜싱 선수가 방송에서 한 말이 생각납니다. 경기 중 상대의 발을 밟는 바람에 발목 부상을 당했고 이후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해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상대 선수의 발과 닮은 장애물을 앞에 두고 조금씩 그 주변으로 내딛는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불안을 다스린 덕에 트라우마를 극복했다고 하네요. 잠자고 있던 행운을 깨우다. 서윤은 사람들을 둘러보며 대화를 계속 이끌어갔다. 비유형이 불안에 휩싸이는 이유 중 하나가 어떤 일을 생각할 때 자동적으로 리스크를 먼저 살피기 때문이에요. 특히 많은 분들이 평소 타인에게 폐를 끼치지 않겠다는 생각이 강하다 보니 자신의 욕망이 무엇인지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속적인 불안은 내면에 숨어있는 욕망을 알아채고 점검해보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이 공감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서윤은 설명을 이어갔다. 그래서 비유형이 불안을 느끼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해요. 다시 말해 불안이 그 사람 안에서 잠자고 있던 행운을 깨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재현이 밝은 표정으로 이야기를 꺼냈다. 제 동생이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회사 동기 중 한 명이 높은 연봉을 받고 다른 회사에 스카우트 된 적이 있었어요. 심지어 그 동기가 다른 직원들 몇 명을 설득해 새로 옮긴 회사로 데려갔나 봐요. 동생도 그때 엄청 심란해했어요. 새로운 직장을 알아봐야 하는 것은 아닌가 고민하면서 몇 주 동안 잠도 잘 못 자더라고요. 서윤은 재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어느 날 동생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자신을 보면서 본인에게 일 욕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요. 앞으로 일도 더 열심히 하고 승진도 하고 싶다고도 했어요. 그렇게 1년 넘게 일에만 매진하더니 남들보다 몇 년 빠르게 팀장으로 승진했어요. 동기들이 우르르 나가는 통에 오히려 기회가 생겼다고 하면서요. 그러고 보니 동생도 불안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알게 된 것 같네요. 서윤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불안 속에서 자신에게 맞는 전략을 사용했기 때문에 내면의 욕구를 깨닫게 된 거예요. 좋은 사례네요. 이번에는 호정이 위로가 된다는 표정으로 답했다. 마치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 같아요. 항상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 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거의 신경 쓰지 않고 살았거든요. 호정의 말에 서윤이 따뜻하게 응수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호정님처럼 살아오신 분들이 이 기회를 통해 스스로를 더 이해하고 존중하기 시작하면 의외로 좋은 일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한 가지 덧붙이자면 호정님이 세상에 보낸 배려와 사랑은 결코 낭비되지 않을 거예요.
다정한 서윤의 말에 호정의 목구멍으로 뭔가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았다. 서윤이 분위기를 편안하게 이끌자 그때까지 잠자코 있던 산도 입을 열었다. 과거를 돌아보니 저도 비유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블록버스터 영화를 선택했던 때를 돌아보면 그 시기 제가 불안감을 다스리지 못해서 성급하게 판단한 것이 패착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흥행 영화에 출연하는 배우야. 아직 건재해. 뭐 이런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서윤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 경험 덕분에 오늘 모임에서 나온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깊이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앞으로 불안이 찾아올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보다 확실히 방향을 정하셨을 것 같고요. 과거를 정의해야 하는 것은 현재예요. 지금 깨달음을 얻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그 과거는 산님에게 가치 있는 재산이 되었을 거예요. 지금 흔들린다 해도 우리는 계속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잊지 말아요. 여전히 안전해요. 불안을 목적지에 도착하는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이면 그것을 떨쳐내기 위해 과장된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지요. 영혼이 이끄는 대로 편안함을 따라 행동한다면 자연스럽게 행운을 끌어올 수 있어요. 행동하는 나. 말씀을 정리해보면 A 유형은 불안을 원동력으로 삼아 앞으로 나아가야 하고 B 유형은 먼저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균형을 잡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인재가 대화 내용을 요약하자 서윤이 미소를 띠며 고개를 끄덕인 뒤 부연 설명을 덧붙였다. 네, 맞아요. 비유해보자면 지금 여러분은 항해에 나선 셈이에요. 이럴 때 A 유형은 불안을 연료로 태우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배는 그대로 가라앉을지도 몰라요. 참석자들 역시 저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서윤의 설명에 귀를 기울였다. 반면 B 유형은 불안의 에너지를 흩어지게 하면서 배가 잘 떠 있도록 균형을 잡는 것이 우선이에요. 불안 때문에 배가 지나치게 흔들리거나 뒤집히지 않도록 일상을 잘 유지하는 거죠. 그렇게 흘러가다 보면 목적지까지 순탄하게 데려다 줄 이로운 물살을 타게 될 수 있어요. 항해 과정에서 반짝거리는 행운을 발견할 수도 있고요. A 유형과 B 유형의 차이에 대해서는 잘 이해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어디에 해당하느냐 하는 건데 솔직히 좀 헷갈리기도 합니다. 상우의 말에 몇몇 참석자들도 공감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서윤을 바라봤다. 그녀는 이들을 부드러운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A 유형이냐 B 유형이냐 하는 문제는 혈액형처럼 분명하게 나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범위를 나타내는 스펙트럼에 가깝다고 할 수 있어요. 모임이 서서히 정리되고 있을 때 재현이 손을 들고 씩씩하게 말했다. 선생님, 오늘 마지막으로 좋은 말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살짝 고개를 끄덕인 뒤 서윤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지금 우리 손안에 있는 것이 꼭 최고의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운명이 주는 더 좋은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손을 펴고 그 안에 쥐고 있는 것을 놓아버릴 수 있어야 해요. 그런데 보통 그것을 놓는다는 것이 쉽지 않죠. 사람들이 공감 간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불안이 왔다는 것은 손안에 쥐고 있는 것을 놓게 하기 위한 운명의 호의일 수 있어요. 이때 운이 주는 신호를 잘 받아들이고 필요한 행동을 해서 우리가 얻어야 하는 교훈을 얻는다면 결국 우리 손안에 최고의 것들이 놓여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저마다 고개를 끄덕였다. 서윤이 잠시 미소를 지은 뒤 포근한 눈길로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봤다. 그러고는 부드러우면서도 분명한 어조로 말했다. 삶이란 여러 모습의 나를 찾고 그런 자신을 하나로 통합해가는 여정이에요.
다시 말해, 내면의 새로운 나를 일깨워서 만나고 그 과정에서 만나는 자기 자신을 사랑해가는 과정인 거죠. 불안이 강하게 찾아오는 시기가 가지는 의미도 여기에 있어요. 이 시기는 바로 행동하는 나를 일깨워야 할 때예요. 그렇게 만난 나를 많이 반기고 사랑해 주셨으면 해요. 서윤의 말을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로 인사를 나눈 뒤 헤어졌다. 불과 몇 시간 전 이곳을 찾았을 때에 비하면 돌아가는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져 있었다. 그들이 사라진 밤거리 위로 모두를 감싸 듯 보름달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